통계적 추정 내용 나가면 통계 문제 내용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표본 뽑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포 문제풀이 하는 걸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숙제가 몇 페이지였냐면 90 몇 페이지부터니? 96부터? 오케이. 자, 96페이지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96쪽 질문 없고, 없으시면 97 오케이, 없고요. 다음 98 몇 번? 602번. 오케이. 자, 602번부터 봅시다. 다시 항상 6조 파트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 내용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확률 변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신경 쓰라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8g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요놈의 식계로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이 확률 변수 x가 의미하는 건 시작. 비누 한 개, 그렇지. 비누 한 개의 무게를 의미할 것이고, 이 비누 한 개의 무게가 무슨 분포를 따라가고, 정규 분포 평균 얼마, 100, 분산이 얼마, 8의 제곱, 분산, 됐니? 표준 편차 아닙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가끔 이거 단위를 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램하고 하나는 뭐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단위 꼭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로. 그랬을 때 비누를 몇 개씩, 4개씩 몇 세트로 판매한다. 그렇지. 비누 4개가 한 세트야.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데 이거는 비누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어? 4개로 구성이 돼 있어. 됐니?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가 비누 4개가 392 이상 다음에 416g 이하면 무엇으로 판정한다고 하자? 정품으로 판정한다고 하자. 몇 개의 세트 중에서 5,000개의 세트 중에서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에 무엇을 구하여라?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확률 변수 x가 비누 몇 개의 무게니까 한 개의 무게니까 하나의 세트에 대한 거를 지금 문제에서 정품이라고 판정한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하나의 세트는 비누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무게가 결국에 평균 얼마야? 100이잖아. 그러면 몇 개 세트는? 몇 개짜리? 4개짜리의 평균은? 그렇지. 400이 나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서 여러분 식기에서 그 4개짜리의 이 한 세트는 결국에 비누 4개를 모해가지고 뽑은 거랑 똑같은 거에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비누 몇 개를 4개를 모했다라고 하면 표본으로 뽑았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 세트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하나 세트에 대한 요놈 식기를 x바라고 잡게 된다면 당연히 평균은 얼마가 될 것이고 100 나올 거고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크기 몇 개짜리니까 4개짜리니까 요놈을 얼마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돼. 그럼 뭐의 제곱? 뭐의 제곱? 16의 제곱? 다시 뭐의 제곱? 4의 제곱 따라가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4개의 무게가 392g 이상 416g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 확률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392 이상 그 다음에 얼마 이하를 찾으라 그랬어? 416 이하. 그럼 이때 이 x바라는 건 4개를 뽑은 거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하나의 세트는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몇으로 나눠버리게 되냐? 그렇지. 4로 나눴을 때 이 x바가 392하고 416, 4로 나눈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 세트가 뭐가? 정품으로 뭐가? 판정될 확률이 되겠지. 그럼 4로 나누게 되면 요놈의 식기는 4로 나누면 얼마가 되고? 90 얼마? 98? 98 나오고 다음 요놈의 식기도 4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
104. 그럼 이 확률을 일단 우리가 요 x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찾게 된다면 한가운데 얼마 찍혀 있어? 100 찍혀 있어. 됐니? 왼쪽에 98이야? 얼마 떨어져 있니?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근데 벌어진 정도가 얼마야? 4야. 얘를 1로 줄여야지 표준하잖아. 그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얼마로 바뀌어? 0.5 2분의 1로 바뀌겠지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이 거기 보이지요? 0. 얼마라고 나와있니? 0.19 1로 나올 것이고 다시 한가운데 100 찍혀있고 오른쪽에 104 찍힐 거야. 떨어진 정도 얼마? 4 1로 줄여야 돼. 제가 표준화시키면 얼마로 바뀌어?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머릿속에 잘 돌면 나중에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본다고. 아직까지 이게 머리로 안 도시는 분은 자꾸 뭐해라? 그림 그려라. 그래야 빨리빨리 도니까.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 다음 1로 바뀌는 거 확률 구하게 된다면 얼마가? 0. 얼마로? 3, 4, 1, 3. 그럼 요 놈이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8에 2에 3에 1 하면 5. 0.5328 나오겠네. 그럼 이 0.5328이 무슨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세트 몇 개가? 한 세트가 무엇으로 판정된? 정품으로 판정된 확률이잖아. 그럼 몇 개의 세트 중에서? 5,000개의 세트 중에서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게 확률이니까 이거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리면 5,000을 곱하면 그 다음 개수가 나오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오케이. 다음 98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99페이지 99페이지 없니? 오케이. 자 그럼 노트 꺼내셔가지고 마지막 갑시다. 공개적 추정 번호가 2번 수공 등급의 분표. 자, 일단 먼저 내용 정보는 특히나 여기는 내용 익히셔야 됩니다. 내용. 다시 뭐 익히셔야 된다고? 내용 익혀야 돼. 이해 갔어? 다시 뭐 익히라고? 내용 익혀야 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잡으셔야 될 건 그럼 통계적 추정. 말 그대로 얘는 유추한다인데 그럼 뭘 유추하는 것이냐? 유추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평균하고 모비율 두 가지를 추정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만 하니까 어쨌든 추정하는 건 누구를 추정하냐면 모평균을 추정해. 다시 누구를 추정한다고? 문자 모평균은 문자 뭐라 그랬어? M. 그렇지. M을 추정하는 거.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그럼 M을 추정한다는 건 말 그대로 M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M을 알아 몰라? 몰라서 M을 거꾸로 찾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니? 그럼 M을 거꾸로 찾는데 그때 찾을 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신뢰도. 다음 두 번째 신뢰 구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신뢰도라는 건 이 모평균이 추정을 했을 때 이 모평균이 요 정도쯤 이 정도 값이야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아. 모평균을 거꾸로 얘를 유추한다는 거잖아. 얘를 유추했을 때 모평균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표현 이해갔니? 이 모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해. 표현 이해갔어? 여기 뭐 예를 들어 10에서부터 20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해 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다고. 됐니? 그랬을 때 그 10에서부터 20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나는 100% 확신해 라고 말하면 당연히 신빙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기꾼이니까.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말을 얘기를 할 때 이 신뢰도라는 건 모평균이 존재하는 구간의
신뢰도, 즉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단순하게는 확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신뢰도라고 나타내면 되고, 보통 90%, 다음 95%, 다음 99%,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됐어? 다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90% 다음, 95% 다음, 99%. 됐니? 다음에 신뢰 상수부터 합시다. 신뢰 상수. 이 각각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숫자. 각각의 요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가끔 이걸 외워갖고 푸시는 분이 계시는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얘는 문제에서 무조건 줘요. 친절한 학교 선생님이면 계산하기 편한 값으로 바꿔서 주고, 친절한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계산하기 지랄맞은 값으로 줍니다. 계산하기 지랄맞은 값이 원래 쓰이는 값이긴 한데 가끔 그걸 쉬운 값으로 그냥 퉁 쳐서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예를 들어 1.96이 95% 신뢰 상수인데 1.96을 주는 게 아니라 계산하기 편하게 2 이렇게 주면 감사한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다음 세 번째 신뢰 구간. 무평균이 존재하는 구간. 추정식. 무평균이 존재하는 각 신뢰도에 따라 말이 무평균이 존재한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먼저 얘 용어를 먼저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가시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시고요. 확률을 하자. 확률.
자, 봅시다. 일단 요 개념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저 용어가 뭘 나타내는지만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공식이라는 건 여기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공식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래프가 꼭 왔다 갔다 거리는 연습만 하시는 거고요. 표현 이해 갔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어떤 모집단이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놈의 식기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 여기서 크기 n짜리 표본을 뽑아. 표본을 이미 추출하고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시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단 P 자, 이건 이제 문자로 다 일부러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잡아내셔야 될 거. 어쨌든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 뭐 정규 분포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m, 모제곱을 따라가.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 표현 이해갔어? 그랬을 때 크게 얼마짜리 표본을 뽑으니까 n짜리 표본을 뽑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슨 분포? 표본 평균의 평균, 정확한 표현은 표본 평균 x바라는 놈의 식기는 무슨 분포를 따라가고? 정규 분포 따라가고 몇 콤마? m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게 되지. 표현 됐냐 안 됐냐? 이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다시 얘를 뭐 한다 그랬어?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랬지. 그럼 모평균을 우린 아니 모르니? 아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m 따라가? 하면 돼 안 돼? 안 돼. m 거기 딱 찍혀 있으니까. 맞아 틀려? 당연한 거잖아.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 표현을 이거를 뭘 갖고 구분하냐면 추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갖고 판단을 하셔야 돼. 앞에 거랑은 같냐 다르냐를. 표현 이해갔어? 다시 문제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추정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m 따라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과정 똑같거든. 그잖아. 앞에 문항들이랑 다 똑같거든. 근데 요놈의 식기가 추정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m을 쓰면 안 돼. 표현 이해갔니? 왜? m을 추정하는데 한가운데 m 어디인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를 쓸 때는 x바를 소문자로 써서 스몰 x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현 이해갔지요? 이게 첫 번째 주의점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됐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신뢰도 몇 %라는 건 95%라는 건 신뢰도 95%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확률을 얘기하거든. 됐니? 즉 무슨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걔를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표준화시킨 표준정규 분포 한가운데 얼마 찍혀있고 0 찍혀있고 벌어진 정도가 얼마짜리인 게? 1짜리인 게. 되냐 안 되냐? 얘를 0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 1.9 6까지 갔을 때랑 0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 마이너스 1.9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 된다라는 거야? 0.95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게 신뢰도라는 개념인 거야. 0.9 요 새끼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근데 요놈의 새끼를
우리는 이 x바라는 게 이분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표현 이해갔어? 그럼 요 놈식기를 그대로 돌리는 거야. x바 쪽으로 가면 됐니? 그럼 x바는 한가운데 무가 찍혀 있을 것이고 소문자 누가? x바가 쫓겨 있겠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여기 x바가 찍혀 있어? 됐니? 다음 요 놈의 식기가 벌어진 정도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분산이 얼마가 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뭐분의?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로 바뀌는 게 이분포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맨날 했던 이 작업은 똑같이 확률 얼마를 만들어내려면 0.95라는 확률을 만들어내려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이 1에다가 얼마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뭐 해버리면 곱하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다 곱했다는 건 여기 구간의 길이 얼마에다가 1점 얼마에 96에 됐니?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하게 되면 그렇지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를 곱하게 되면 반대편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표현 됐어 안 됐어? 그 지점을 예를 들어 A, B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또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만큼이 0. 얼마 9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이 구간 A부터 B까지를 구간 A, B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실내 구간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 얘기 뭔 소리냐? 다시 이 범위에서부터 A부터 B까지 사이에 목평균 N이 존재할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A부터 B까지란 이 실내 구간에 목평균이 뭐가 할 수 있다고? 존재할 수 있어. 목평균 N이 있다고 우린 추정할 수 있어. 몇 퍼센트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 95%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치 해당하는 수치가 0Z가 어디까지 갔을 때 1.96일 때 확률 요거 나오잖아. 그때 이 1.96이 요게 무슨 상수가 되는 거라고? 이게 신뢰 상수라고. 근데 이거를 외워라 외우지 말아라? 외우지 말라니까. 학교 선생님이 친절하면 이거 2로 준다고. 이해했니? 계산하기 편하게 2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2 주면 얘 그대로 몇 배만 해주면 돼? 2배만 하면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루트 n분의 1.96이면 이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표현 이해 갔지? 됐니?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갑시다. 그 신뢰 상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신뢰 상수를 문자 보통 K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K라고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유진이한테 보내라.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지금 A부터 B까지가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뭐에서 못 빼면 되니? B에서 못 빼면 돼. 그렇지. B에서 A 빼면 돼. 당연히. 됐어 안 됐어? 근데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 길이에 몇 배 해도 되니? 2배. 그렇지. 2 곱하기 다음 루트 n분의 얼마에 시그마에다가 앞에 얼마를 곱했어? 1.96 곱했지. 이게 무슨 상수라고? 95% 신뢰도 95%에 따른 무슨 상수? 신뢰 상수라고. 그러니까 신뢰 상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한 거를 몇 배 하면 2배 하는 게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그러면 얘를 다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A부터 B까지 이 구간 사이에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게 90도 있고 95도 있고 99도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95% 확신하는 거랑 99% 확신하는 거랑 90% 확신하는 거 중에 뭐가 훨씬 더 좋니?
그렇지. 99%가 당연히 좋을 거거나. 표현이 이해가 쌌어. 근데 99를 잘 안 써. 왜 99를 잘 안 쓰냐면 이런 거야. 봐. 신뢰 상수가 얘를 신뢰도가 99%를 쓰게 되면 신뢰 상수 이 K 값이 요 1.96보다 당연히 이게 커져 작아져? 커져. 그 값이 K 값이 더 커질 거니까 신뢰도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길어지겠니 짧아지겠니? 길어지겠지. 표현이 이해가 쌌어. 그럼 이건 뭐야? 야 너네들의 수학 점수는 1점부터 100점 사이에 99% 존재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실력보다 길어지면 그잖아. 1점부터 100점까지의 사이에 99% 존재해. 에이쌤 그러면 저는 1점부터 100점 사이에 99.99%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죠. 점수니까. 그잖아. 쌤, 설마 0점 넘는 데가 있으려고요? 있을 수도 있겠지. 정말 잘 찍어서. 잘 찍으면 0점 나올 수도 있거든. 진짜. 0점 나오는 건 진짜 잘 찍는 거야. 0점이 나올 수가 없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잖아. 적어도 4점이나 한 10점은 나오겠지. 근데 0점도 나올 수 있다고, 진짜 잘 찍으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한다면, 그럼 그 얘기. 99%라면 신뢰 구간이 겁나 길어지기 때문에 말에 뭐가 떨어지면 신빙성이 떨어져. 페나소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잖아. 표현 이해가 써? 그러면 90%가 나오게 되면 다시 90%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게 있는 거든. 믿을만해? 9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잖아. 너네들도 90하고 99 놓고 따지면 당연히 99%가 더 말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지. 90%보다는. 그렇잖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가 95%입니다. 다시 가장 많이 쓰인 조사가 뭐라고? 95%. 그렇지. 95%.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자 다시 봅니다. 나중에 여기 부분 단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구하는 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울 건 없어요. 얘를 구하고 하는 거. 전혀 이 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문자화 됐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고 그 문자화된 걸 나중에 이걸 참거진 문항으로 나왔을 때 많이 힘들어해. 다시 뭘로 나왔을 때? 참거진 나왔을 때. 그럼 참거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이걸 식 세워놓고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그냥 해석만 하는 거야. 문자 시켜놓고 똑같이.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긴 게 좋겠니? 짧은 게 좋겠니? 당연히 짧은 게 좋겠지.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예를 들어 1점부터 100점까지 애매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 한 75부터 83 사이에 존재해. 이러면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표현이 해가지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뭐 하려면 줄이는 게 우리가 무조건 가장 좋은 거야. 모평균을 최대한 줄여내는 게.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여내려면 신뢰도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작아져야 돼. 신뢰도가 떨어져야 돼.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면 70%는 확실해? 야 75점하고 77점 사이에 5%로 존재할 수 있어? 그건 말 안 되잖아. 이해 갔어? 5%는 존재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95%는요?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신뢰도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너무 떨어뜨리면 말이 조금 우리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떨어지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고 분산을 건드려? 이건 모분산에 대한 얘기가 못 건드립니다. 됐니? 그러면 누구를? n의 값을 뭐 하면 되겠니? 그렇지. n의 값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해야지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될 거야? 떨어질 거야. 맞아 틀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긴 거보다 무조건 뭐한 게 짧은 게 무조건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려? 애매하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결국의 방법은 누구를? n을 뭐 시켜야 돼? 크게 만들어야 돼. n을 크게 만든다는 건 표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겁나 뽑으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또 뭐가? 도는 거야.
뭐가?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비용이 문제가 되거든. 이해가니?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찾아내는 게 결국에 통계라는 사기? 뭐 내가 전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을 어쨌든 뭐 과학이라고 우리 교수님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사기성이 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거를 잘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 갔어? 저런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이제 잘 뽑아낼 줄 아셔야 되니까. 표현 이해 갔니? 다음 요렇게 실내구간 그런 진위가 나왔을 때는 식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의 표현 이건 뭐 의미하니?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뭐 의미하니? 모평균. 둘의 뭐? 차. 표본 평균의 평균은 x바 여기 있어. 모평균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뭐해? 존재하지. 맞아 틀려. 다시 모평균을 추정하면 여기 m이 있든 여기 m이 있든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이 실내 구간의 길이 요 새끼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지. 즉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차인데 정확하게는 구간 길이를 의미하고요. 얘는 뭐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뭐보다 시그마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하는 거니까. 표현 이해 갔어? 됐니? 그래서 요거는 표현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돈하시고 그 다음 예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봅시다.
나머지 풀기 조금만 이따 하시고 자 일단 봅시다. 자 보고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바로 끝을 낼 테니까 자 보시요. 일단 95페이지에 585번 95페이지에 585번 자, 나 봤지요? 됐니? 자, 그렇다면 다시 갑니다. 정규분포 n, 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면 모집단이 585번을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라 n, 몇의 제곱을 6의 제곱을 따라 됐어 안 됐어? 여기서 크기 얼마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100짜리. 그러면 n이 얼마짜리? 100짜리. 그렇다면 이때 x바라는 놈의 식기가 크기 충분히 커. 2자리니까 반드시 무슨 분포 따라갈 것이고? 정규분포 따라가고요. 그때 스몰 x바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알려진 거야? 60 알려진 거지요. 표현됐냐 안 됐냐? 그때 우리는 분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갖다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분사는 100분의 36 하지 마시고 얘 바로 제곱으로 고쳐서 이렇게 그냥 가셔도 돼요. 약분까지 필요 없으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이렇게 바로 가시고 그랬을 때 다음 실내도로 추정한 모평균m의 무슨 구간을 구하시오?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첫 번째 실내도 몇 퍼센트? 95%. 그러면 첫 번째 실내도 95%라고 얘기하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제로를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 0. 얼마가 나오는 걸 얘기한다고? 95가 나오는 걸 얘기한다고. 그럼 거기 문제에서 그 0.95에 해당하는 걸 줬어 안 줬어? 줬지. 얼마라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1.96이 다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96 될 것이고 멀어진 정도 1이라는 거야. 표현이 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다시 작성하시고 나중에 머릿속 도시면 어차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 놈의 식기가 구간 길이가 얼마로? 1.96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x바라는 요 라지 x바라는 놈의 식기도 얘도 무슨 분포를 따라가니까 정규분포 따라가는데 한가운데 얼마 찍혀있고 한가운데 얼마 찍혀있고 그렇지 60 찍혀있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요 놈의 식기가 벌어진 정도가 몇 분의 10분의 얼마? 6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95% 동일하게 여기다 적용을 하려면 요 값이 구간의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1.96에다가 누구를 몇 분의 몇을? 10분의 6이야 6분의 10이야 뭐 곱해줘야 돼? 이게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 신경 쓰자고. 10분의 6 곱해야 돼? 6분의 10 곱해야 돼? 10분의 6 곱해야 돼. 아니 1을 10분의 6으로 바꾼다고? 10분의 6을 1로 바꾸려면 뭐 곱하고? 표현이 해가지고 그것만 정확하게만 잡아내면 된다고. 뭐 곱하면 돼? 10분의 6. 그럼 1.96에 얼마 곱하면 돼? 10분의 6 곱해야겠죠. 계산 때리시면 됩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걸 뭐 해야 된다고? 계산 때려야 돼. 그러면 반대편 길이도 얼마가 나와? 1.96 곱하기 얼마? 10분의 6 나오겠지. 됐니? 그럼 실내 구간이라는 건 실내 구간 얘는 모평균 m이 존재할 거야. 60에서 1.96 곱하기 10분의 6만큼 뭐 뺀 거보다 어떻게 될 것이고 크거나 같을 것이고 다음 60에서 1.96 곱하기 10분의 6 한 거만큼 더한 거보다 어떻게 돼? 작거나 같은 이 사이에 요 사이에 모평균 누가 존재할 수 있다? m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요게 끝이에요. 표현 됐나요? 됐니?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거 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어차피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무 질문도 안 하시는데 다시 보세요. 분산 구하려면 누구 알아야 되니? 우리 분산 구하려면 누구 알아야 돼? 반드시. 그렇지. 평균 찾잖아.
맞아 틀려? 평균 찾아야 분산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평균 찾아야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맞아 틀려? 다시 분산 구하려면 누구 알아야 돼? 무조건 평균 알아야 돼. 이해 갔어? 됐니? 우리 여태까지 평균 모르는 상황에서는 분산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어. 됐냐? 그러면 봐. 지금 모평균이 어딘지 몰라서 이 모평균을 뭐 하려고 그러니? 추정하려고 그러는 거지. 모분산 알아 몰라? 알아요. 뭔 소리야? 다시 분산 구하려면 누가 알아야 돼? 그렇지. 기본적으로 평균 알아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근데 모평균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분산 줬어 안 줬어? 줬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여기는. 표현 이해갔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될 내용이 요거야. 추정을 하기 위해선, 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분산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분산을 모르면요, 얘 그대로 넘어와서 이 값 알아 몰라? 몰라. 얘 모르면 여기에서 얘 곱해가지고 실내 구간 이 새끼 얼마 될지 1.96 실내 상수 말고 뒤에 곱해주는 값. 이 값이 얼마 될지 정확하게 알아 몰라? 그럼 실내 구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분산은 무조건 알아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대부분 줘. 근데 가끔 모분산을 안 줄 때가 있어.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다시 뭘 안 줄 때가 있다고? 모분산을 안 줄 때가 있어. 모분산이 없으면 존재 안 하면 없으면 표본분산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표본분산으로 왜 대체해요?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논리나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수식상으로 증명하는 건 대학교 3학년 때는 하기 때문에 1, 2학년도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정 궁금하시면 통계학과 전공 수업 들어가서 그때 가서 따지세요. 교수님한테. 모르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아니면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잡아가지고 그 칠탄에 다 중심극한 정리부터 하면서 이렇게 해줄 거야. CNT부터 정리하면서. 그러면 그러려고 받아들일 거야. 그때 되면. 예, 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렇게 돼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표현 됐니? 자, 그 예제는 뭔 소리냐면 넘기셔가지고 613번 잠깐 보겠습니다. 613번. 자, 613번은 거기에다가 직접 한번 우리가 써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됐어? 그럼 확률 변수 x가 뭐 의미하겠니? x, 확률 변수 x 613 대표 문제 있고 바로 옆에다 확률 변수 x 쓰고 적어봐. x 뭐 의미할까? x 뭐 의미하니? 한글로 시작. 그냥 단순 연비 땡. 정확하게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 거리. 됐어 안 됐어? 그거인 연비. 정확하게 표현됐어? 그게 먼저 정확하게 잡혀야 돼. 그래야 아까 전에 세트 문항처럼 그런 게 잡히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음 그랬을 때 n이 얼마를 25, n 225 쓰시고요. 그러면 평균이 10, 표준 편차 3 나오니까 얘가 누구의 분포? x바의 분포겠지. 맞아 틀려. x바가 정규 분포 몇 콤마? 10 콤마 뭐 3의 제곱.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랬을 때 얘의 신뢰도 몇 %에?
99%의 무엇을 구하여라? 실내 구간을 모아여라. 구하여라. 됐어? 그럼 바이? 말이 안 되는 게 크기 뽑아내면 모집단에서 모분산이 나와가지고 그 모분산을 가지고 표본에 대한 분산을 우리가 뽑아내는 게 여태까지 추정의 추정이 아니라 표본을 뽑는다의 기본 원리였거든. 맞아 틀려? 됐니? 그런데 이 문제는 보면 모분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어. 근데 신뢰도 90몇 %로 추정하래. 99%로 뭐하래? 추정하래. 됐어? 그러면 표본이 과연 이거를 그 크기 n 얼마 225로 나눈 값인지 안 나눈 값인지 우린 알아볼라? 몰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든 신뢰도 이런 표현이 나오든 신뢰 구간이란 말이 나오면 다 추정에 대한 얘기니까 그게 되려면 반드시 무슨 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모분산이 무조건 줘야 돼. 그래야지만 표본 뽑는다는 따라가는 이걸 따라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냈을 때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표현 이해 갔어? 근데 모분산이 문제엔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단순히 준 거 표본에 대한 뭐만 준 거야? 분산 줬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 표본 분산을 3의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모분산을 얼마로 3의 제곱으로 대체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뭘로 대체하라고? 3의 제곱으로 대체하라고. 그러면 표본 분산은 얘는 크게 얼마짜리 뽑았으니까 225 빠졌잖아. 225는 누구의 제곱? 15의 제곱. 그럼 몇 분의 몇에? 15분의 얼마? 3의 전체 뭘로? 제곱으로. 그렇지. 이렇게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라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표본 분산 주면 그걸로 모분산을 대체해서 그 대체한 모분산에서 크기를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유도하시라고. 표현 이해 갔니? 이거 정확하게 기는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갖다 쓰시면 안 돼. 됐니? 그러면 얘가 결국에 얼마가 나올 거야? 5분의 얼마 나올 거야? 1 나오겠지? 1이 5분의 1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구간 길이 얼마 곱해야 돼? 5분의 1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구간 길이 보니까 95%에 해당하는 실내 상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2.5 나와 있지. 거기에 얼마 곱해야 돼? 5분의 1 곱해야 돼. 그럼 그거 얼마야? 0.5 나오잖아. 그럼 한가운데가 얼마 찍혀 있으니까? 10 찍혀 있으니까 10에다가 얼마 더하고 0.55하고 더하고 10에서 얼마를? 0.5를 뭐한 거? 뺀 게 그게 무슨 구간? 실내 구간이 나오겠지요. 표현됐나요? 그러니까 613번은 정답이 몇 번으로? 그렇지. 그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다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추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는 신뢰도 신뢰구간 이런 식의 추정에 관련된 용어가 나와 그러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건 무슨 분산이 있냐 없냐를 모분산이 뭐하냐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모분산이 안 줬잖아? 그러면 표본 분산을 반드시 줄 거야. 그럼 걔를 모분산으로 바꿔서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시라는 거야. 바로 표본분산 3으로 계산하시면 당연히 답에 나오지 않습니다. 10에서부터 3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7부터 13까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요것만 정확하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표현 됐나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추정하시면 끝이에요. 나머지 됐지요? 자, 그러셔서 일단 다음 시간에 103까지만 일단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특히나 627번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유형 12 있지요? 유형 12는 있지? 여기 있는 내용 외우지 마. 이거 혹시라도 이거 외워갖고 푸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전처럼 뭐 해가지고 지금처럼 문자 뭐 해서 만들어 놓고 이 식 가지고 그냥 갖다 대입하면서 갖다 푸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문제 주어진 거 이해 갔어? 그거 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만약 안 되시면 시켜드릴 테니까 여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 다시 이거 내용 갖고 작성하시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다음 주 수요일 날 10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찍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내가 클리닉 안 냈지? 네. 오늘은 프린트 일단 대체해가지고 프린트물 2개 나갈 거니까 오늘 원장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와. 알겠어? 그래서 오늘 프린트 방정식하고 부등식 2개가 마무리가 다 되시면 클리닉 뒷부분 푸시면 돼요. 클리닉 뒷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숙제로 따로 나갈 거니까. 이해 갔니? 다음에 동안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들어서 내가 검사할게. 오케이?